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로드 투 킹덤 4화 리뷰입니다. 방송 화제성은 1.72%로 높지는 않은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엠넷의 아이돌 방송 치고 선방하는 거죠. 물론 한 3%대는 나와야 그래도 평타긴 한데, 현재 그 티빙에서 공개되고 있는 랩퍼블릭 그게 3%대 나오고 있는데, 흑백요리사는 20%가 넘습니다. 어쨌든 방송은 2차전 순서로 들어가고요. 팀에 대한 점수와 에이스 멤버 점수를 따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팀에서 2명의 에이스 멤버를 설정하게 됩니다. 2차전에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에이턴의 무대부터 합니다. 카메라는 상관이 없지. 현장 관객 투표로 정해지니까 카메라는 투표권이 없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은. 지금 참가한 멤버들의 투표가 30%, 그리고 현장 관객의 투표가 70%로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그 투표하는 한 사람이 이 팀과 멤버에 각각 3표씩 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에이턴에서는 명호와 재윤이가 에이스 멤버가 되었어요. 전 원래 요번에는 에이스 멤버가 원래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어서 보컬 1명, 댄스 1명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댄스 2명으로 가네요. 물론 명호가 메인 보컬이긴 하지만 느낌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메인 보컬, 메인 댄서 이렇게 에이스 멤버를 하기보다 그냥 퍼포먼스 위주로 가서, 지금 이 로드 투 킹덤이 그 사실상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맨 파이터를 아이돌들이 구현해내는 방식, 그런 이제 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스테이지가. 그러다 보면 그냥 퍼포머 2명을 에이스 멤버로 선택하는 팀이 또 많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돌이니까 보컬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또 보컬 설정에서 메인 보컬이 노래를 잘하는 팀이 나오면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와, 근데 아이덴티티가 이집트 신화였어? 이 무대를 애군 민수님이 좋아합니다. 와, 근데 이집트 신화를 표현하는 거는 와 신기할 수 있는데, 그게 공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집트의 신 그 아누비스를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와, 저거 세트비 얼마나 들었을까? 애군 민수님이 나중에 이거 같이 리뷰해주면 재밌겠다. 뭐가 고증 틀렸는지. 이 페어 좋았다. 근데 저게 미라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의상이. 근데 의상 때문에 칼군무가 덜 살긴 해. 부활한다는 그 표현이겠구나. 이집트의 신 미라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느낌이네. 이거 애국민 수님이 좋아하겠는데? 네, 에이턴의 무드 잘 봤어요. 이게 피라미드, 미라, 그런 이집트의 직관적인 표현을 잘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구성을 넣고 이 팀의 장점인 칼 군무도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을 막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들이 춤의 구성과 잘 어울려져서 되게 특별한 날에 특별 방송을 하는 그 음악 방송의 무대, 잘 만들어진 음악 방송의 무대를 본 것 같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무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였지만, 다음 팀들도 다들 스케일을 크게 할 거니까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집트 컨셉을 해서 전달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장점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억엔 남을 것 같거든요. 이집트 하고 딱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에이턴 뭐 했었지? 이집트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무대 순서를 고려해서 컨셉을 잘 가져왔다. 근데 다만 이 팀의 그런 에너지 넘치는 칼군무가 되게 장점인데, 지금 멤버들도 그런데 댄서분들의 의상이 저 미라 표현이라서 약간 같은 의상을 입어도 질감이 좀 다르잖아요.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군무의 라인이 깔끔하게 안 보인 부분은 약간 아쉽다. 저 의상으로 약간 프리스타일 쳤으면 재밌었을 텐데 군무였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 잘했어요. 애군 민수님이 고증을 하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붙어서 고증을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스토리나 그거를 퍼포먼스로 풀어내고 거기에 케이팝 안무를 얹은 거는 거의 완벽하지 않나. 에이턴으로서는 그거 최상의 무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이 할 수 있는. 다음은 더 뉴식스의 무대입니다. 더 뉴식스는 천준혁과 우경준이 에이스 멤버네요. 백조여수. 매시업을 했네. 여기도 전략은 좋은데, 와, 저 사다리들 각 맞춰서 그냥 들고 있네. 오,
와, 사다리로. 오, 와. 사다리로 감옥을 만들었다가 또 그 감옥을 탈출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이제 백지호수를 사용했을 때 뭐 이거는 뭐 클리셰죠. 아, 이런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말지. 에이스 솔로 파트들을 넣었는데, 네, 더뉴식스의 무대 잘 봤습니다. 이게 클래식 그 백조의 호수를 매시업을 해서 믹스팝 형식으로 풀어냈어요. 좀 다른 장르의 한 3가지 리듬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기 저렇게 뭐 거의 뭐 공사장의 아시바 같은 건축물들을 7개 놓고 안무를 했는데, 아까 중간에 사다리를 표현한 안무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시 안무 디렉터의 힘이 느껴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수우파 수면파 스케일을 그냥 이제 아이돌 멤버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들 퍼포먼스는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할 거고 뮤지컬처럼 할 거다.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더 뉴식스는 거기에 보컬의 장점도 있으니까 보컬 하이라이트도 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에 기억하게 하자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넣어서 그쪽으로 이제 스며들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이다. 이게 아마 백조의 호수가 저작권 기간이 지나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지났다고, 한참 전에 지났다고 했던 것도 같은데, 그걸 또 막 연장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유료면 이 방송에서 쓰자고, 클래식 저작권 좀 비싼데 유료인 거는 그거를 끌어다 썼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음악, 뭐 퍼포먼스, 보컬, 스토리 이런 게 다 개연성이 잘 맞아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팀은 좀 전공법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무대로서 승부 보겠다 해서 에이스 멤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색의 의상을 입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전체 원래대로 팀 의상대로 가겠다, 그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무대를 보는 관객들은 상대적으로 에이스 멤버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천준혁이 그 보컬 하이라이트 부분 맡고, 우경준이 페어 댄스였죠. 그거랑 마지막에 랩도 맡아서 에이스인 걸 부각은 시켰는데, 그래도 딱 색깔, 의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다음 무대는 크라비티입니다. 에이스 멤버는 미니와 태영입니다. 배경화면을 잘 사용했네. 여기는 공간 설정을 잘했네. 저걸 공간감을 전달하려고 약간 사선으로 세웠어요. 뒤에 LCD를 잘 쓰네. 사실 구조물은 저 바위 두덩이랑 아까 그 네모 그거밖에 없는데, 얘도 에이스 2명한테 몰아주네요. 절벽에도 꽃이 핀다는 표현이네. 역시 스타쉽이 폼이 좋아요. 지금 처음에 에이턴도 그 이지트 컨셉을 선택해서 그렇게 풀어낸 거는 되게 잘했고요. 더 뉴식스도 아까 말한 음악까지 다른 방식으로 공략해서 그렇게 풀어낸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크라비티도 완전 다른 방식인데 여기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 보면 크라비티는 저 구조물과 LCD 화면을 연결을 해서 공간을 구성한 것이 가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팀은 어떻게 보면 무대의 공간만 이제 넓게 사용하는 느낌인데, 크라비티는 뒤에 LCD 공간까지 연결을 잘 시켜서 그걸 끌어들여서 엄청나게 큰, 거의 무대를 2-3배, 뭐 10배, 20배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였어요. 아까 에이턴도 뒤에 또 이제 피라미드 화면을 띄웠는데, 그게 앞에 구조물들하고 완전 이렇게 하나같이 보이진 않고 그냥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여기는 LCD의 3D 배경화면을 되게 실사 같은 화면을 얹어놓고 오히려 앞에 실제 구조물을 그 LCD에 있는 가짜 화면을 돋보이게 만드는 용도로 써서, 진짜 저 LCD 화면에 있는 그 광활한 공간이 진짜처럼 끌어들이는 그 배치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작은 소품을 사용해도 그냥 스케일이 계속 커보였어요. LCD 화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공간의 느낌도 이제 변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엄청 멋진 유적지 앞에서 뮤비를 찍는 느낌인데, 저는 더 재밌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래서 뒤에 그 광활한 LCD 화면을 끌어와서 가장 넓은 스케일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정작 무대에서는 전체 무대도 다 쓰지 않고 되게 작은 그 흰색 박스 안에 들어가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넓은 공간에서 가장 좁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대비를 보여줬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노래 제목인 러브 올 다이에 맞춰서 저 레드와 블랙이라는 컬러 대비도 잘 짰고요. 레드는 꽃, 블랙은 이제 절벽, 죽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에이스 멤버는 희망이라는 의미의 저 흰 의상으로 포인트를 줬고 에이스 멤버들도 돋보이게 파트를 배치를 했고요. 거기 어쨌든 댄서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거든요. 댄서분들의 안무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스맨파 수우파에 나올 무대의 퀄리티예요. 어차피 아이돌 안무를 그런 수우파에 나가는 안무가분들이 짜니까 이 방송은 아이돌 팀과 팬들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각 팀의 안무 디렉터, 그러니까 퍼포먼스 디렉터의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훨씬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답답하니까 내가 직접 뛸게. 스우파, 스맨파. 아니 그분들이 감독을 해서 전략을 짜서 이제 멤버들이 다투는 게 이제 이 킹덤과 킹덤이 된 거예요.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초반에 막 퍼포먼스 구상한다 이런 장면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찍고 나서 디렉터분들이 다 붙어서 뭐 만드는 건데 어쨌든 현재 느낌으로는 지금 이 쟁쟁한 무대 중에서 2차전에서도 이 크래비티의 디렉터분이 좀 미소를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나이트의 무대예요. 여기서는 은상과 우노가 에이스 멤버예요. 이거 근데 위험한 도전이다. 그냥 누가 봐도 딱 디즈니가 생각나니까 그보다 뭔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지. 완전 인어공주잖아요 이러면. 제 안무도 다 디즈니거든요. 아니 이렇게 계속 분위기 올라갈 만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이건 퍼포먼스 구상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마이크를 빼앗기고 바다에 빠진 은상이 우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노래하게 된다는 스토리로 보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런 좌절을 겪는 신 시작해서 그런 분위기로 시작해서 막 퍼레이드로 갔다가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뭐 따지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스토리가 되게 직관적이어야 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스토리를 되게 강조한 퍼포먼스니까 그게 궁금해지니까. 근데 제가 약간 이거는 의문점들이 남아요. 마이크를 왜 뺏기고 바다에 빠졌지? 마이크를 마지막에 우노가 찾아서 주는데 어떻게 찾았지? 또 하나는 이거 아까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몰아서 퍼레이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을 나눠서 왔다 갔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은상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갔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좌절을 겪다가 바로 갑자기 유나이트 킹덤하고 퍼레이드 시작하는 것도 약간 뜬금이 없었는데 그 퍼레이드를 했는데 다시 또 은상이 나와서 뭔가 잔잔해졌다가 다시 또 전체 안무로 막 신나게 하다가 또 은상과 우노가 파도 앞에서 뭐 다짐을 하는 씬으로 또 잔잔해졌다가 마무리 퍼레이드가 나왔는데 그 중간중간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그거를 왜 다시 죽이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걸 반복하는지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진 않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줄여버린 느낌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강력 조절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거는. 그리고 제가 사실 요런 복장의 이런 퍼레이드 무도회 컨셉을 할 때 예전에 일본에서 이런 컨셉을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락밴드들도 이런 컨셉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항상 말을 하는 게 이거는 잘하면 디즈니고 못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걸 제가 표현하고 싶던 거는 못하면 롯데월드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디즈니 따라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마이크 뺏기고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 마이크를 찾는 이야기인데 목소리를 잃게 됐다가 뭐 회복하려는 그 인어공주랑 비슷한 포인트가 많고 디즈니 퍼레이드의 대명사 같은 그런 고딕 느낌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디즈니 퍼레이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의상에서도 다르게 하든가 아니면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음악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계속 분위기를 뭐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아서 디즈니 퍼레이드보다 신나는 분위기가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대 거의 끝날 쯤 은상이 소리 질러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뭔가 더. 그러니까 계속
분위기를 죽였다 다시 시작시키니까 마지막 퍼레이드 때도 죽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터지나 했는데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대 전체를 그냥 하나의 뭐 청량 컨셉으로 갔던가 정말 관객들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딱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대 4개 했나요? 이렇게 오늘 방송이 끝인데요. 제가 1화 방송을 리뷰할 때 무대에 막 10개 넘게 막 12개, 13개 하는 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무대가 너무 적네요. 7개의 팀이니까 그냥 하나에 그 6, 7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3개로 끊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4화 방송이니까 이제 전체 방송 편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2회 분량으로 끊어 나가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1회 때 반반 나눠서 하고 지금 한꺼번에 내보내면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연출적으로 1화 때는 첫 대결 무대가 한꺼번에 쭈르륵 나와야 또 1화의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온라인 투표는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끊어서 진행해도 투표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온라인 투표를 받는 것이 시청률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온라인 투표를 받아야 된다는 주의긴 한데 이게 방송을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방해가 돼요. 왜냐면 가급적 최신의 온라인 투표를 반영해서 순위도 표시하고 탈락자에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촬영 스케줄하고 뭐 한 방송의 분량 그리고 전체 편성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지고 스케줄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 팬들은 알아서 봐주겠고, 또 그 외에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시키기에는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냥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요. 제가 방송 초반에 너무 서사 표현 없이 빠르게 무대만 딱딱딱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방송의 확장성, 새로운 유입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서사를 표현을 하려고 해도 확장성이 크지는 않을 테고 요즘 시청자들은 오래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요즘 방송국 PD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제 사전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위기부터 딱 시작을 해서 해결을 보여준 다음에 계속 위기와 해결을 반복하는 연출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트렌드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모든 방송에 맞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강의를 듣는 컨텐츠라면 그 전문가에 대한 설명과 인사를 좀 충분히 표현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죠, 방송이. 근데 그 전문가가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야, 뭐 백종원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예능 컨텐츠에서는 참가자들의 설명을 막 따로 해주기보다는 바로 그냥 그 참가자들의 능력이나 성격을 위기부터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알아서 찾게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들이니까 팬들은 알 테고, 일일이 막 서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무대를 보여줘서 참가자들의 능력을 딱 공개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연출을 한 건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쇼폼으로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쇼폼에 적합한 흐름으로 연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리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은 내지만 대부분 그 연출가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도 어쨌든 아쉬운 점은 리뷰를 하면서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제작진들의 관점도 계속 전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방송 5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